여러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요,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 내에 국가 신용등급이 뚝뚝 떨어져서 설거지 시간이 덮친다, 설거지 시간이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이거는 어쩌면 이게 우리 경제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해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요,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의 경제통입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분이에요. 시립대에서 교수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대놓고 지금 한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회사채를 조달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고채도 이자를 더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충격적인 설거지 시간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결국은요,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요, 정리할 기업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할 기업은. 차주도 정리할 건 또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충격입니다. 지금 제일 충격적인 요소가 일단 국가 부채입니다. 일단 국가 부채예요. 국가 부채가 지금 워낙 많이 늘어납니다. 워낙 많이. 윤창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분석을 해봐도 지금 국가 부채는요, 인정사정 없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2021년 1차 추경이 19조 5천억 원이 됐다고 했을 때 국가 부채 비율은 명목 GDP 대비 48.2%예요. 금액은 거의 1000조에 가깝습니다. 965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1차 추경만 했을 때예요. 지금 현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적어도 2차, 3차 추경까지는 무조건 할 거예요. 저는 4차 추경, 5차 추경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요, 2022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올해 안에 중앙정부의 부채 플러스 지방정부의 부채가, 정부 부채가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가. 올해 안에. 그러면 올해 안에 있잖아요. 올해 안에 대한민국에게는요,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국가 부채 비율이 46%가 넘어섰을 경우에는요, 신용등급을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사실 피치를 만나서 어떻게든 재정적자를 줄이겠다 하면서 계속 설득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안 내려진 거예요. 사실 작년 9월에 이미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하고 기획재정부, 우리 정부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가 부채는 안 줄어들고 오히려 펑펑 늘어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 지금 한 번 했지만 또 해야 되는 게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되면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위로금 준다고 했으니까 그 국민위로금 준다 그러면 또 한 번 해야 돼요. 게다가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돈 뿌리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차, 5차도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1000조가 넘어가고 국가 신용등급도 그만큼 퍼벅하고 지금 무너지지 않을까. 지금 이대로 가면요, 2024년에
59.7%라고 하는데 아니다. 2023년 내년 후년만 돼도 국가 부채 비율이 60%를 넘어설 거다.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그에 대한 이자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자도. 국고채에 대한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자가 엄청나게 나가버립니다. 엄청나게. 이게 국세의 20%까지를 이자로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국세면 나라 입장에서는 버는 돈이에요. 그죠?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그중에 20%를 이자 비용으로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20%가 원금이 아닙니다. 이자 비용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금이 아니라. 원금은 갚지도 못한다니까요. 이자 비용만 20%가 나가니까. 그러면 집안 살림이 제대로 안 들어가죠. 문제는요.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돈을 빌리고 싶어도 돈을 쉽게 못 빌린다는 겁니다. 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기 때문에요. 작년에 여러분 많은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우수수수 떨어졌습니다. 캐나다도 떨어졌죠. 영국도 떨어졌죠. 홍콩, 슬로바키아, 멕시코 등등해서 거의 한 40개 나라들이 신용등급이 두둑 떨어졌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요. 기본적으로 돈 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도 더 심해지고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심해지면 당장 신용등급이 떨어지자마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이런 예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그러면 또 이자를 많이 줘야 돼요. 우리가 국고채, 대한민국의 국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이자를 많이 줘야 됩니다. 이게 이자를 그만큼 많이 준다는 것은요. 이자를 그만큼 많이 준다는 건 결국은요. 기업이든 가게든 국가든 운영하기가 빠듯해진다는 겁니다. 운영하기가 빠듯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스가 그렇게 펑펑 퍼주다가 결국은 디폴트까지 갔잖아요. 디폴트까지. 디폴트라는 건 결국 나라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다는 거. 뭐 우리 외환보 요구가 4,400억 달러가 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4,400억 달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냐는 거잖아요. 4,400억 달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중에 많은 돈들은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내가 빼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돈에 많은 돈은 미국의 국채를 산다. 뭐 유럽의 뭐 채권을 산다. 이렇게 투자가 다 돼 있잖아요. 만기라는 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4,400억 달러가 되더라도 실제 가용한 돈은요. 600억에서 한 800억 달러 정도? 이게 답니다. 그런데 돈이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500억 달러, 600억 달러는 그냥 쑥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한국의 신용등급, 특히 피치가 좀 낮기는 해요. 피치가 지금 AA-거든요. AA-입니다. 여기서 지금 낮춘다 그러면 A+로 낮춰지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신용등급의 위기, 결국은 설거지 시간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거지 시간이라는 게요. 한계 기업들, 좀비 기업들,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 다 정리한다는 이야기예요. 한계 차주들 정리한다는 이야기예요. 가게에서 계속 빚만 지고 있는 가게들 결국은 파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닥치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은 비기축통화기 때문에 지금 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 OECD 국가들 중에 비기축통화들이 갖고 있는 평균 국가 부채는 53%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다. 자칫 잘못하면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우리가 부채가 가장 많은, 게다가 우리는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데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 살림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설거지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겁이 나요. 무섭고요. 그 설거지 시간이 만약에 닥치면 기업들은 당연하고요. 자영업자, 심지어 가게까지도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곡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로부터의 어떤 충격은 이게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요, 전 세계는 다 괜찮은데 대한민국만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복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운명이 굉장히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2,000원, 3,000원 올라가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반도체 칩을 하나 세계 시장에 수출하더라도 원화로 바꾸면 1,000원이 될 때하고 2,000원이 될 때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거든요. 금융위기 때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으로부터 온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극복하기가 쉬웠지만 지금 코로나19의 위기는요, 이게 전 세계 시장도 좋지 않은 데다가 내부로부터의 위기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위기보다가 이 위기가 닥쳤을 때는 감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끝까지 고집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나쁘다고 이렇게 덮어 씌워 놓으면 결국 정작 어려울 때는 우리 경제가 진짜 꼬꾸라질 수 있다. 반드시 이걸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들은요, 경제에 관련된 실무자들은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귀는 이념으로 무장돼서요, 이념의 어떤 기마개가 완전히 덮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불통이 결국은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